여러분 혹시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는데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품이 5분,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하고 아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이순철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원장님, 별로 아픈 데도 없는데 몸이 붓고 자꾸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순철 어르신과 똑같습니다. 콩팥은 상태가 아주 나빠질 때까지 특별한 통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의 장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집중이 안 되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데도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기다 보면 어느새 손 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콩팥병이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 고혈압, 진통제, 남용. 이 세 가지가 콩팥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는 무서운 이야기만 드리러 온 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딱 한 가지 과일만 바꿔도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열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저는 30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임도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지나쳤던 콤콤한 신호들이 사실은 콩팥이 보내는 SOS였다는 것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왜 갑자기 콩팥이 나빠졌을까요? 저는 물도 잘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요. 그런데 어르신들, 콩팥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져 갑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실제로 2020년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성인 약 300만 명이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봅니다. 첫째는 너무 빨라진 당뇨의 증가입니다. 예전에는 50대, 60대에서 당뇨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20대, 30대에서도 당뇨가 흔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몇 년만 이어져도 콩팥은 계속해서 미세한 손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미 많이 나빠진 뒤에야 몸이 왜 이러지? 하고 병원에 오십니다. 둘째는 고령화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겹치면 콩팥은 세 겹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나이 들면 콩팥 좀 약해지는 거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관리하면 지킬 수 있고 방치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됩니다. 셋째는 진통제, 소염제 남용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무릎,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매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콩팥 혈류를 줄이고 시간이 지나면 신장 독성을 일으킵니다. 하루 두 알쯤이야 괜찮겠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콩팥 수치는 떨어져 있고 회복이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분이 계십니다. 팔순의 김정혜 어르신인데요. 무릎 아파서 하루 한 알씩 드시던 진통제가 문제였습니다.
이 약 없으면 걷기 힘들어요 라고 하셨지만 그 약들 때문에 콩팥은 이미 절반 가까이 기능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콩팥은 망가지기 전에는 말이 없고 망가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르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 콩팥이 나빠지면 수치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일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 김상호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원장님, 몸이 돌덩이 같아요. 먹어도 힘이 안 나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쌓여 피로가 끝없이 밀려오고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말하려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것도 콩팥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붓기입니다. 아침마다 눈이 붓고 오후가 되면 발등이 퉁 올라와 신발이 꽉 끼는 경험 흔하시죠? 콩팥이 물을 제대로 못 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어제 짠 걸 먹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십니다. 식탁 앞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큽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나트륨, 칼륨, 인을 몇 끼마다 계산해야 합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아 환자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입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고단함은 더 커집니다. 주 3회 병원을 찾아 4시간에서 6시간씩 기계로 독소를 빼내야 하죠. 가족들과의 여행, 이틀짜리 일정조차 계획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자유가 사라지고 삶의 리듬 전체가 무너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원장님, 사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에요. 콩팥이 나빠지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결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음식 습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콩팥이 나빠지면 수치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일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이에요. 콩팥 질환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경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4가지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습관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본인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국물 요리 습관입니다. 뜨끈한 국물이 속을 편하게 해준다고 믿으시는데 국물 안에는 나트륨이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상태에서는 짠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 모르는 사이에 과다 섭취가 됩니다. 김치찌개, 순댓국, 칼국수 맛있지만 콩팥에는 가장 큰 적입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과 편의점 음식입니다. 햄, 소시지, 컵라면, 과자, 빵, 콜라. 이 음식들 속엔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콩팥이 처리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성분이고 혈관 건강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나는 짜게 안 먹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지? 하시는 분들의 식습관을 보면 대부분 간식이나 가공식품을 자주 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과한 단백질 보충제, 크레아틴 섭취입니다. 근육을 위해 먹는다는 이유로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단백질 대사를 처리하는 장기입니다.
과하면 결국 콩팥에 부담이 쌓이고 수치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특히 운동 후 보충제를 기본처럼 드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진통제 남용입니다. 무릎, 허리 아프면 습관처럼 하루 한 알씩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약들은 콩팥 혈류를 줄여 신장 독성을 일으킵니다. 통증은 잠깐 사라지지만 그 대가로 콩팥은 계속 손상됩니다. 하루 한 알이 뭐 어때라는 생각이 콩팥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길입니다. 이 네 가지는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확인한 공통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르신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습관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린다면 이제부터는 그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거창하지 않지만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만 지키고도 수치가 안정되거나 좋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싱겁게 먹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짜게 안 먹어요 라고 하시지만 국물, 찌개, 탕 같은 뜨거운 음식에서 나트륨이 대부분 들어옵니다. 뜨겁게 먹으면 짠맛이 둔해져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드세요. 생각보다 이 한 가지만 해도 나트륨 섭취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품을 멀리하기입니다.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분이 바로 인인데 햄, 소시지, 빵, 과자, 콜라, 가공치즈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인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콩팥이 처리하는 데 많은 부담을 주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콩팥병을 더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노폐물 생산량도 함께 늘고 콩팥은 그것을 처리하느라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뱃살이 있는 상태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서 당뇨와 혈압이 악화되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콩팥을 공격하는 주범입니다.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콩팥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식탁에서 조금씩 선택을 바꾸는 겁니다. 국물 대신 건더기, 가공식품 대신 집밥 한 끼, 식후 산책 10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콩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콩팥이 실제로 살아나는 과일 세 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장님, 콩팥에 좋은 음식은 없나요? 뭘 먹어야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서 콩팥이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과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분이 적고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콩팥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과일 중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서 더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혈압, 혈관 문제로 콩팥이 약해진 환자분들에게 블루베리를 주 3회에서 4회만 챙겨드리게 해도 수치가 안정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빨간 껍질 속에 파이토케미칼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사과는 단맛이 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혈관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콩팥과 혈관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과일입니다.
다만 진행형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칼륨 때문에 껍질을 절반 정도 벗기거나 아예 전부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도 사과의 혈관 보호 효과는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귤입니다. 겨울마다 집에 쌓아두고 드시죠. 귤의 주황색을 만드는 카로티노이드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만 당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건 금물이고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혈관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귤의 항산화 효과가 큰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 혈관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이 좋아지면 콩팥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사과, 귤은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께 직접 추천한 과일 삼총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콩팥은 부담을 느낍니다. 다음으로는 이 과일들을 안전하게 먹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어르신들, 방금 말씀드린 블루베리, 사과, 귤이 콩팥에 좋은 과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콩팥은 과유불급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드실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콩팥 수치는 몇 달만 지나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한 번에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기입니다. 과일은 대부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그 칼륨을 처리하지 못해 심장 리듬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과 1개를 드실 거라면 반은 오전에, 반은 오후에 나눠 드세요. 두 번째는 껍질 조절하기입니다. 사과와 같은 과일은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칼륨도 함께 있습니다. 콩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껍질을 전부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비교적 상태가 괜찮으신 분들은 절반만 벗겨도 충분합니다. 껍질을 전부 버린다고 해서 좋은 성분을 전부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물에 담가 칼륨 줄이기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얇게 썰어서 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두면 칼륨이 일부 빠져나옵니다. 이어서 찬물로 한번 헹구어 드시면 더 안정적입니다. 과일을 물에 담그면 영양소가 다 빠지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륨만 살짝 줄어드는 정도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조림, 말린 과일 피하기입니다. 통조림 과일은 시럽 속 당분이 지나치게 높고 말린 과일은 당과 칼륨 농도가 더 올라갑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과 함께 콩팥이 약한 분들은 이런 가공 과일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생과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일은 콩팥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원칙만 지켜도 과일이 콩팥에 주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왜 영양제보다 과일이 콩팥에 훨씬 안전한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콩팥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봤어요.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콩팥을 생각하신다면 영양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영양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농도입니다. 비타민이든 무기질이든 한 알 안에 담긴 양은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몸에 들어오면 간이 먼저 그 성분들을 전부 분해해야 하고 남은 찌꺼기는 결국 콩팥이 처리합니다. 즉, 영양제를 많이 먹을수록 콩팥은 고농도 물질을 계속 걸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콩팥 수치가 악화된 이유를 찾다가 매일 드시던 종합 영양제가 문제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게 콩팥의 부담이었나요? 어르신의 표정은 정말 놀라워 보였죠. 그렇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작은 차이가 큰 영향을 만듭니다. 반면 블루베리, 사과, 귤 같은 과일은 천천히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신선한 식품 속 항산화 성분은 자연적인 형태라 몸이 필요할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무리 없이 배출합니다. 영양제처럼 한 번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콩팥이 약한 분들께는 과일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과일은 혈관을 돕는다는 겁니다. 콩팥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이 좋아지면 곧바로 콩팥이 좋아지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영양제는 하나의 성분만 집중적으로 주지만 과일은 여러 성분이 함께 작용해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물론 영양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이 좋대서 먹는 영양제는 대부분 도움보다 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어르신, 콩팥을 위해 뭔가를 드시고 싶다면 영양제보다 과일 한 접시가 훨씬 안전하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식품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그냥 몸에 좋다던데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브로콜리는 콩팥, 혈관, 간을 동시에 지켜주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채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브로콜리를 고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정도죠. 브로콜리에는 두 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설포라판과 인돌카비놀입니다. 이 두 성분은 세계적으로도 항산화, 항암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콩팥이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당뇨로 콩팥이 약해진 분들이 브로콜리를 주 3번에서 4번만 챙겨 드셔도 피로감이나 붓기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그리고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과 약물은 간에서 1단계,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돕는 자연 성분이 브로콜리에 풍부합니다. 간이 편해지면 결국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성 부산물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간과 콩팥이 동시에 쉬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푹 데쳐 드시는데 이 방법은 영양소 손실이 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입니다. 물과 직접 닿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익히면 설포라판이 가장 잘 보존됩니다. 무쇠솥으로 물 없이 익히는 무수조리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불포화 지방산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합해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브로콜리를 쪄서 들기름 1스푼 혹은 올리브유 1스푼만 더해 보세요. 또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면
거의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실제로 이 조합을 실천한 70대 환자분 한 분은 변비도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콩팥 건강은 결국 혈관과 간이 함께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단 변화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로콜리 먹으면 갑상선 떨어진다던데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이는 과도한 양을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일상적인 섭취량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습관과 되살리는 과일과 채소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오늘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꼭 드리는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단순하지만 지키기만 하면 몸이 달라지는 기본 원칙들입니다. 첫 번째, 뜨거운 국물부터 줄이기입니다. 국물만 줄여도 하루 나트륨 섭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건더기만 드신다는 느낌으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편의점 가공식품 피하기입니다.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분인 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포장 뜯어서 바로 먹는 음식은 최대한 멀리하기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 사과, 귤부터입니다. 혈관을 도와 콩팥이 일할 여유를 만들어주는 과일입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 드세요. 진행형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껍질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를 찜, 무수조리로 자주 먹기입니다. 콩팥, 혈관, 간을 동시에 돕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와 곁들이면 콩팥을 편하게 해주는 완벽한 식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체중 관리와 물 섭취입니다. 체중이 늘어날수록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노폐물이 많아지고 탈수는 콩팥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커피, 술보다 물을 조금 더 자주 드시는 습관만 들여도 콩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섯 번째, 영양제는 최소화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영양제를 여러 개 드시면 오히려 콩팥이 더 고생합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자연 영양소가 훨씬 안전합니다. 어르신들, 콩팥 건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저녁 식사에서 국물을 반만 남기고 내일 아침에 사과 반쪽을 나누어 먹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콩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건강 정보는 혼자 알고 계시는 것보다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할 때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 배우자분, 친구분들 중에 소변 문제나 붓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건강 수명을 하루라도 더 늘리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매일 더 정확하고 도움되는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100세 건강 라운지에서 언제나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